자유한국당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얼마 전에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을 했었지요.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조직강화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김용태 의원입니다. 김용태 의원이 서울 양천 지역의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스스로 당협위원장직에서 배제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했고 당협위원장직에서 바로 떠났습니다.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나라와 국민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정치로 은혜에 보답하겠다. 박문신 의원 보시기에 말이죠. 이번에 21명 당협위원장 교체했는데 의외로 자유한국당 내부가 시끄러울 줄 알았더니 의외로 조용합니다. 김용태 의원의 역할이 큰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우선 본인이 조직강화특위위원장으로서 표현에 따라서는 셀프 물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의미를 부여하자면 자기 희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되니까 본인을 포함시키는 그런 청산안을 발표하니까 친박들이 반발할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21명의 청산 대상 중에서 친박이 12, 그리고 비박이 9, 복당파가 9 이러니까 비율도 그렇고 또 명분도 없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친박 내에서의 자기 조율도 일정 부분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윤상현 의원이 이른바 당 분열 대통령 구속에 나도 책임이 있다, 책임지겠다, 변명할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고 원유철 의원도 선당 후사다,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급기야는 오늘 이제 가장 거취가 주목됐던 이른바 홍문종 의원 탈당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진원지였죠. 친박 신당설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홍문종 의원도 지금까지와는 좀 입장을 바꿔서 인적 청산 작업에 반기를 들 생각은 없다. 할 말은 산적해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다. 이렇게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좀 수습되는 국면이다 그럴까요? 이런 국면으로 확실히 접어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본질적인 계기는 김용태 조직강화특위위원장의 자기정리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김용태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스스로 당협위원장직에서 배제되는 결정을 수용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직강화특위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김용태 사무총장의 경우는 이분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가장 먼저 선도 탈당을 했거든요. 당이 분당되는데 단초를 제공했다. 이건 아무래도 용인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김용태 사무총장 스스로도 용단을 내렸고 우리도 이분의 용태를 말릴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뜻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런데 사실은 같이 일하던 분이어서 마음은 좀 안 좋네요. 김용태 의원이 1968년생입니다. 만으로 50살이고요. 벌써 3선인데 서울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서울 양천을에서 내리 3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사실 김용태 의원을 빼고 양천을 지역에서 다음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힘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사무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평소에 자신의 어떤 정치 스타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김용태 의원을 좀 잘 아는 편인데 새누리당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새누리당에서 저만한 의원도 없다. 저런 정도 되는 의원도 없다고 생각했던 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당이 돼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게 한번 비대위가 한번 무산된 적이 있어요. 예. 전국위원회가 무산되면서 그때 맞습니다. 이제 생각나시죠? 예.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던 분이 김용태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만나봤던 기억으로는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어쨌든 당이 이래서 안 된다, 보수가 이래서 안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본인이 스스로 이른바 셀프 이렇게 당협위원장 교체에 포함된 거는 그런 나름의 보수의 어떤 개혁 통합에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당이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평소의 소신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김용태 의원과 전화 통화를 좀 시도해 봤는데 일단 전화는 받지 않고 어제는 지방에 좀 내려가 있다. 네.
올라오면 전화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했고 오늘도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꼭 메시지를 보내죠. 메시지를 반드시 보낸다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지금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데 하나는 뭐 지금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났다고 그 지역에 공천을 못 받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그런데 본인은 그 양천을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그런 결단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직자들과 작별 인사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주는 함의는 뭐냐면 우리 1970년대 야당이요. 신민당이 막 그 지지멸멸하고 다 할 때 40대 기수론을 내렸었던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이 40대 기수론으로 물꼬를 텄거든요. 지금 그러한 기류로 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젊은 정치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세현 의원하고 김용태 의원이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면서도 나름대로 개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라는 것은 길게 호흡을 해야지만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앞으로 김용태 의원이 아마도 총선에 나온다면 서울에서도 가장 험지에 가서 다시 출마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험지라고 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이 될까요? 강북 지역 이 정도가 될까요? 관악도 있고 더 나가서 이런 그 지금 얘기하는 뭐 광진 가불 쪽에 오세훈 전 시장이 뭐 추미애 전 대표 지금 전 대표가 있는 쪽에 나가겠다는 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북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쪽은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험지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생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비록 3선이고 나이는 젊지만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결이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저는 좀 평가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김용태 의원의 결정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을 탈당할 때 선도 탈당을 했기 때문에 분당의 책임이 있다. 이번에 당협위원장 배제 기준에 해당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김용태 의원도 당연히 당협위원장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결정을 스스로 위원장인 그 회의에서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단순히 물러났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역을 떠나겠다고 당직자들과 인사를 다 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직접 전화 통화는 되지 않았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김용태 의원의 마음이 정리되는 대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김용태 의원과 인터뷰를 반드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이나 박문신 의원 말씀 들어보면 김용태 의원이 이번에 당협위원장직을 내놓은 결과가 됐지만 이게 결코 끝이 아니고 오히려 보수 진영의 정치인 중에서 앞날을 스스로 밝힌 셈이 됐다. 이런 말씀,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드렸고요.